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도파민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됩니다. 두뇌 속 도파민에 이용을 당하거나 역이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는 도파민 이슈. 하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는 알면서도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도파민과 동기부여 체계에 대해 마이클 이스터와의 대담을 나눴죠. 그리고 두뇌 신경 분야 세계 최고의 두 전문가들은 이 도파민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한 가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나눠보며 두뇌를 정복하는 시작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도파민과 SNS에 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SNS는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도구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건 사실과 달라요. 핸드폰을 스크롤한다고 해서 도파민이 터지는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파민을 소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도파민이 화폐 같은 존재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이 쓰려고 모아두는 통장 잔고 같은 거죠.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연료이자 힘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죠.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도파민 뉴런을 잃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도파민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전진의 연료입니다. 이 이유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하루 종일 도파민이라는 화폐를 spend, 낭비해서 써버리거나 invest, 올바르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클 당신의 글에서 찾게 된 통찰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앤드류 후버만, 도파민은 돈처럼 낭비되거나 투자될 수 있다. 바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우리가 도파민을 역이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 앤드류와 마이클이 자세하게 나눈 디테일을 빠르고 쉽게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도파민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나 TV를 보는 것이 있겠죠. 차마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아둔 통장 잔고인 도파민이 물새듯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어느새 잔고는 사라지고 말겠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파민 히트라는 표현은 우리가 도파민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와 이건 엄청난 쾌감이야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마치 마사지를 받고 난 후처럼 인생이 전과 후로 달라지지도 않죠.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도파민 히트보다는 소비가 적절한 표현이며 우리에게 통제권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터넷 초창기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인터넷은 두뇌가 씹는 껌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아무 영양가가 없지만 그냥 씹고 있게 되는 아무 쓸모없는 껌 같은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소비되는 도파민이 동시에 투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파민 투자로 바뀌어가는 일상과 인생. 후보만의 말은 이제 너무나도 쉽게 와닿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어떻게 투자되어야 할까요? 이 답변에는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파민은 항상 소비되는 상태이고 올바르게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세워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있겠죠. 이 또한 여전히 도파민을 소비하는 상태이지만 그건 투자성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노력의 결과로 돌아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알아야만 할 핵심입니다. 두 번째 도파민 투자법으로는 reflection,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꼭 종교적일 필요는 없고 지루함 속에 있는 연습 아니면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산책 등 그런 짧은 고요함 속에서 도파민이 다시 채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앤드류 후버만은 신경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사실들도 덧붙였죠.
중독은 도파민을 과소비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도파민 기준선을 낮추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 계좌가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낮에 도파민을 계속 쓰고 밤에 자면서 겨우 조금 회복하고 다음날 또 쓰고 또 회복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인생이 의미 없는 순환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SNS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NS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기분이 나쁠 땐 무감각하게 만들어주고 기분이 심심할 땐 드라마를 만들어주니까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투자되어야 할 도파민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의 도파민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노력 또는 성찰이 우리의 도파민을 건강하게 돌려주는 가장 강력한 투자법인 거죠. 이 두 멘토의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도파민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두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투자를 봐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정말 작은 자극들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루한 과정을 나아가고 점점 더 투자금이 많아지고 커져가다 보면 어느새 그 과정 자체를 원하게 되죠. 왜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커져가는 자신의 투자 원금과 수익률의 복리가 보이니까요. 이런 이유로서 올바른 도파민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일반적 소비에는 눈길을 안 주는 것과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식단과 루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두 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마음가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완벽하게 도파민 낭비를 없앨 순 없기에 마이클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게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투자만 하다가 정작 한 번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잃게 되죠.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했다면 가끔은 그 보상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즐길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건 시간 낭비야 라며 스스로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오늘 나는 5시간 동안 글을 썼고 운동도 했고 집안일도 했어. 이 정도면 20분 정도 보는 건 괜찮잖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죄책감 없이 그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도파민을 건강하게 투자했다면 그 보상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자기 처벌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약간의 행복조차 없는 삶은 우리의 목표에 어긋난 삶입니다. 휴식과 즐김도 중요한 도파민 투자의 방식인 걸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긴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파티를 해도 좋아요. 그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깊은 인간적 연결의 회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선물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도파민을 투자하고 쓰고 다시 회복하는 올바른 순환이 이어지는 일상, 그게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의 리듬입니다. 이번 영상 속 두 멘토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도파민에 관련된 수많은 키워드와 영상들을 들어오며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일상을 채워가야 할지는 막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파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이왕 소비되는 에너지라면 조금 더 지루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소비되는 것이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불러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도 마냥 지루한 일을 찾으며 행복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균형을 통해 만족과 쾌락도 함께 채우라는 두 멘토의 인간적인 조언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두뇌와 일상을 나의 통제권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기도 했죠. 낭비되는 도파민과 투자되는 도파민 중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실 건가요? 아주 작은 차이가 복리를 더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두 멘토들의 목소리가 작은 울림을 만들어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